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월요일부터 좀 글루미 월요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 좀 흘렀고요. 또 눈물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빠르게 살펴보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 강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시장 파란불이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45.6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졌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에서 수급 좀 동향 체크해 보시면 개인만이 계속해서 사자세 이어갔고요. 기관은 사고팔고의 공방을 벌이다가 장 막판 매수 우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로 계속해서 물량 크게 좀 덜어냈었죠.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추가적인 저점을 낮췄고요. 2% 넘게 조정입니다. 872.44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이고 수급 역시 넘어가 보신다면 개인만이 담았고 기관, 외국인 물량 덜어내는데 계속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물량폭이 좀 크게 매도 물량폭이 보여진다는 점 체크가 됩니다. 이 와중에 시세를 모였던 테마 위주로 정리를 해보자면 원자재와 정책주로 좀 모아지는데요. 비료주가 계속 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후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는데 밀값이 현재 고공행진이죠. 1년 만에 70% 가격 폭등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효성 OMB가 또 가장 대장주로서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니켈값 급등도 관련주 상승을 좀 부추겼습니다. 니켈값도 133% 폭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자, 티플렉스가 계속 여러분 연일 고점을 높여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장만 하더라도 20% 가깝게 뛰어오르면서 종가 형성한 부분입니다. 자, 니켈, 밀뿐만이 아니라 또 철광석 가격도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철광 관련주도 시세를 보였고요. 하이스틸, NI스틸, 경남스틸 이렇게 스틸 들어가는 종목들 플러스 흐름 이어갑니다. 자, 더불어 정책주들도 큰 시세를 뿜어내는데요. 오늘은 원격 의료와 로봇 관련주 위주로 순환매가 보여집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양성하겠다라는 공약이 좀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와 같은 종목들 시세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래기술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했고요. 대신 정보통신도 15%대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주들도 시세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 개별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보시면 4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를 벗으면서 일제히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4%, 5%, 6% 사이좋게 상승 방향성 탐색했고요. LNK 바이오 보시면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데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장기화도 좀 주식시장의 리스크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디폴트 우려 FOMC,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큰 재료 소멸이 될 이벤트가 될지 아니면 좀 더 우려를 깊게 할 이벤트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의 첫 시작은 좀 흐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클릭을 많이 하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익으로 우리에게 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 기회들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TV와 유튜브 활짝 열어놓았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새 위원님 쭉 나와주셨기 때문에 쭉 들어보시고 내일장 승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 나누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우리 위원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그 링크로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장에 대한 승리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세워가 보시죠.
월요일부터 좀 비가 내리면 마음 좀 울적해질 수 있는데요. 새 위원님과 함께 내일장에 대해서 우리 계좌가 맑게 개일 수 있는 전략들 지금부터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주식왕의 월요일 밤을 함께 빛내주시는 분이 바로 최고로 좋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정보 위원님, 아이린 위원님, 최명석 위원님 함께 하실 텐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정보의 조, 아이린의 아, 최명석의 최. 좋아, 좋아, 최고로 좋아라고 저희가 한번 이 세 분의 케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계좌도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명분이 하나 생겼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정책 쪽에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공부해보죠. 주제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와이노믹스 시대가 또 출범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워딩이 자꾸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따라가느라 굉장히 빨리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새 정부가 육성하는 5대 메가테크 분야가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그 5대 테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관련주 중에서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관련주를 지금 잘 잡으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대 메가테크가 대체 어떤 영역일까? 1, 2, 3, 4, 5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참 공부할 게 또 생겼어요. 5대 메가테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위원님, 일단 뭐가 있을까요? 로봇도 왠지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씩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먼저 AI 그 반도체 로봇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가 바이오 있고, 헬스케어. 예, 그다음에 또 양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항공 우주, 그다음에 탄소 중립. 탄소 우리가 중립. 익히 다 알던 것들이에요. 그렇네요. 사실 다 이미 섹터로서 존재를 했었던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 워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예. 결국 어디로 귀결될까요? 지금 다 보니까 미래 첨단 산업 쪽이니까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야기들이네요. 딱 2년 2개월 됐습니다. 예, 예. 위원님 근데 어찌 이것은 오신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주식계관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에도 뭔가 이제 좀 나라가 이렇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딱 어떤 그런 그 꿈의 청사진을 다 펼쳐요. 그러면 가만히 보게 되면 이번에 대통령 그 당선인께서 건설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메가 트렌드는 제4차 산업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참 보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그 전부터 지금 우리가 이거 언급하는 그런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이미 주가는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참 절묘하죠. 저도 이제 그날 그 개표날 그 역사의 현장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먼저 AI 반도체 같은 경우 저 그래픽을 이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이제 이것은 결국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그 디지털 정부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AI 같은 거 오작동이라든가 남용, 그리고 역근행을 또 방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년 내에 결국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형성한다는 거죠.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사실 로브로브를 비롯해서 이게 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죠. 아까 이제 우리가 모두에서 나왔던 여러 섹터가 다 순환 상승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로브로브 같은 경우는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양자는 결국 통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하고 1 그 10지법에서 이제 이것을 그 중간치라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빨리빨리 일어나서 통신 그 경제 네트워크를 빨리 시키는 건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1,363억 그 시장 구매였는데 2025년에는 1조 4천억 정도에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그걸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는 양자화물 네트워크 통신기술 표준화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또 회사가 쭉 나오잖아요. 뭐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귀따갑게 들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친환경, 뭐 기후변화 많이 들었던 건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SMR.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님 그 당선 전에도 이건 패러다임이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조금 더 진부해서 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그 수소까지 함께 우리가 어떤 그 체인 그걸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항공우주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청 가층 그 신설을 하고 이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것들 특히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또 바이오헬스 이제 제약바이오 그 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 인수위 그 위원장이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됐잖아요.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뭐 IT라든가 또 바이오, 제약바이오 거기에서 의대 출신이니까 이것이 저는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뭐 디지털 병원이라든가 뭐 또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예. 확실히 5대 테마 뭐 새롭게 급부상한 것은 아니라 원래 섹터 영역으로 있었는데 이제부터 더 집중 공략하겠다. 과학 기술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도약에 대한 포부가 좀 빛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대 메가테크 계속해서 좀 아이린 위원님과 진단을 해볼게요. 위원님이 확실히 강조해주고 계셨던 로봇도 포함이 되고 있기도 해서요. 어디 쪽 위주로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로봇은 이번 주에 유일 로보테크가 금요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공략주이기도 하지만은 꾸준히 로봇은 이제 뭐 말씀드리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꾸준히 저희 이제 가족분들께 로봇주 계속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저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지만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서 꾸준히 이제 내려오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그런 전략으로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좋은 조목님께서 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양자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양자 정보 통신 쪽을 본다면은 양자 기술을 통해서 통신망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인데 자 이제 뭐 20년도에는 이 양자 기술을 미래 유망 기술로 이제 언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 국회에서 양자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이제 우리가 통신 3사가 수혜주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통신 3사 사실 뭐 시총이 좀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완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보자. 그러면 보완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몇 종목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횡보 중이고 잘 바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완주에 좀 더 집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쪽도 우리가 이제 LIG 넥슨도 차분하게 좋은 흐름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머물러주고 있고 깨지지 않는 차트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항공 우주 쪽도 우리가 좀 더 이제 6월 달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이제 앞두고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멘텀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항공 우주 쪽도 우리가 뭐 안간 종목들, AP 위성이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탄력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는 LIG 넥슨이나 뭐 한국 항공 우주나 뭐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좋지만은 마지막으로 또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AP 위성이나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5대 메가테크 외에도 암호화폐나 뭐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활성화 방안도 제시가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장이
메타버스나 뭐 NFT나 이런 쪽이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지만은 차분하게 어느 정도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면 이쪽도 한 번 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및 의료 도입 가능성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 오늘 이제 차트 잠깐만 보시면은 인성 정보가 있죠. 인성 정보. 그래서 인성 정보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시초가에서 매수를 저점에서 아주 잘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5대 메가테크 이외에도 지금 순환매가 좀 돌면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는 테마 영역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바이오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기대를 모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최명석 의원님, 네네. 4월에 암학회도 열리는데 네. 이번 암학회는 또 대면으로 열린다라고 해서 기대가 네네. 많습니다. 관련해서 또 바이오 헬스 쪽은 어떨지 5대 메가테크에도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로봇, 바이오헬스, 뭐 항공, 우주, 탄소 중립 등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여의도 주식에서 네. 계속 우려먹었던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녹차였네요. 인수에서 예. 우리 그 여의도 주식한 전문력을 좀 많이 모방한 것 같은 모방했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우리 조은 정님께서 4차 산업에서 눈을 2년 동안 이렇게 짚었던 종목들이에요. 2년, 2개월. 예, 주제. 근데 이제 앞에서 두 분이 잘 해주셨고 바이오헬스는 뭐 빼내야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영역이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많이 사망하고 이게 지금도 어렵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건강은 뭐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이자나 모더나가 1년에 수백 조씩 그렇게 수익을 얻었다면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 헬스 관련주가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보면 급등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백신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바닥에서 오랜만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분식회계 사건이 뭐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매매가 재개된다. 그런 뉴스가 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 이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제 자,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제 그 바이오 헬스를 좀 중요시하고 또 오늘 들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4월 달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관련주,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를 보시면서 대응하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있어서도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투심에 자극이 있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되고 나서 공약집 다운로드 수가 아마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원전 먼저 올랐고요. 그리고 로봇, 이번에는 뭐 디지털 관련주들까지 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조은정 의원님, 그렇다면 5대 메가테크도 나왔고 네. 저희가 좀 멀리 볼 수 있는 섹터 영역 있다면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게 원전입니다. 원전. 왜냐하면 예. 잃어버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원전 그 수출이 0이에요. 근데 우리 그 대통령 당선인님께서는 어떤 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가동률 85%까지 하고 사실 한전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몇십 조 예. 적자나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한전이 기업인데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에 메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원전을 좋게 보고 또 이제 앞으로 그 10기 폐기한다는 것을 완전 백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한국, 불란서 3파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을 가장 이제 좋게 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가는 선행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단기 관점하고 중기 관점 좀 우리가 나누어서 바벨 전략으로 봤을 때 단기는 이제는 조금 과열권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중기로 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섹터 종목들을 좀 눌렀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뭐 지금 뭐 5개 픽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왜냐면 다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원전을 꼽고 싶고요. 자, 일단 이것도 이것이지만 잠깐 이제 시황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예.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1242원까지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겁나게 올라가면 진짜 겁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런 것들 원달러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도 공격적으로 매도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나스닥이 개장 안 했지만 저는 나스닥이 오늘 양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주면 오늘 또 이제 코스닥도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은 또 3월달 후반부부터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다.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으면 현물, 그러니까 주가 지수 같은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5대 그 빅 IT를 노린다라면 조금 눌렀을 때 매수하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고, 자, 우리 린쌤.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더 눌렸을 때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 관점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로봇은 이제 상반기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자 말씀드렸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를 여러분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보티즈 뭐 에브리봇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내드린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점에 이렇게 뭐 횡보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로봇주들이 가면서 그런 종목들도 한 번 더 탄력이 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지금은 비중을 많이 둘 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현재가에 20-30%씩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는데 비중 조절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탈이 깨지지 않고 지수가 밀리고 바닥을 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 비중과 그리고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꼭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좀 큰 SK 하이닉스 모두 다 로봇 관련주로 지금 언급이 돼 있지만은 그런 큰 섹터가 아닌 좀 로보나 로보티즈나 뭐 그런 쪽 이쪽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 이제 항상 우리가 해가 바뀔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 얘기가 국제 이제 3대 글로벌 3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식량난, 뭐 인구난 그리고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중장기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미 이제 뭐 풍력 관련주로는 CS 베어링이 아주 뭐 탄력적으로 움직인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태양광 쪽은 다소 OCI가 좀 무겁긴 하지만은 OCI나 또 가볍게 움직이는 SDN이 최근에 자주 이제 급등주로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 한 5% 정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자, 이런 쪽은 꾸준하게 이제 한 번씩 작은 지금 자리에서는 작은 이렇게 수익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참고를 하시고 앞서서 이제 좋은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원전 관련주들은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현 정부에서 지켜봐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원전주 끝까지 우리가 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봇과 신재생이 공개가 되는데 사실 이쪽 섹터의 대표 종목들이 추세를 깨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대응책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명석 의원님 아까 전에 바이오 관련해서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역시나 중장기 투자 가능 섹터로서도 바이오 좀 점찍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를 직접 이제 관리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백신이라든가 바이오를 한류 시대 개막 뭐 K 바이오 뭐 이렇게 나오죠. K 백신. 그래서 이제 백신 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런 이제 발표를 했고 또 뭐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또 바이오 헬스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할 때 또 뭐 건강보험 확대 이런 계속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말씀드린 항상 국가 정책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밀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전문위원들도 나와서 항상 바닥에 있는 또 오늘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를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뿐만 아니라 항상 뭐 코로나 관련주, 백신 관련주, 기타 뭐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항암제 그런 관련주를 보면서 대응하면 항상 뭐 바이오
헬스, 제약은 항상 매년마다 수익을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우리가 몸에 많이 투자를 하죠. 건강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는 매년 이렇게 뭐 5%든 10%든 계속해서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어떤 테마가 중장기적으로 좋을까가 지금 조금씩 색채를 달리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종목으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은영 위원님. 네. 그렇다면 최선호 종목 저희가 좀 찝어보자면 역시 네. 원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원전 뭐 저는 이제 우진입니다. 우진? 두산종은 좀 무겁고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우진이다. 제가요 이제 우리 시청자께 말씀드릴게요. 운영 자금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또 한 종목만 찍으라는 게 아니고 저는 우진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월요일, 화요일도 그렇고 지난주에 다 찍어드렸습니다. 딱 한 종목이었어요. 자, 우진이 그때 바로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뭐 VI까지 걸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아도 뭐 좀 이제 지금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눌렀을 때 5일선 또는 20일선 여기서는 매수는 좋겠다. 우진 딱 한 종목 찍어드렸는데 좋은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AI에서 숨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마인즈랩입니다. 그때 셀바스 AI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아주 뭐 좋은 수익도 냈잖아요. 우리 한 90%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종목인데 이 마인즈랩도 사실 AI 콜센터라든가 또 AI 인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실질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EPS 유치도 좋으네요.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두 종목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린쌤이 픽한 종목까지 좀 저희 확인해 볼게요. 위원님 혹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일단 LIG 넥스원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방산주도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가 또 퍼스텍을 공략을 해서 급등해서 이제 좀 좋은 수익률이 나왔는데 앞서서 이제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탄력은 다소 조금 더디지만은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차분하게 머물러 주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주로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LIG 넥스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저장해 보겠고요. 자, 우리 최명석 위원님. 네. 예. 혹시 종목으로 본다면요? 이제 대장주입니다. 삼성바이오에 관심이 있는데요. 삼바, 오. 뭐 삼성바이오 다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국내 이제 제약회사의 첨단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해서 생산,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삼성바이오를 왜 가지고 나면 다른 바이오는 또 문제가 많아요. 뭐 이렇게 어디 특허가 났다 안 났다, 임상산정이 진행이 됐다 안 됐다, 또 뭐 수출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삼성바이오는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가장 이제 삼성바이오가 좀 위태할 때 그때 28만 원대 계속 제가 이렇게 들고 가라고 했거든요. 28만 원, 35만 원대 했는데 1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매출과 영업이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괜찮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다. 물론 지금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번에 이제 한 90만 원대에 매수하셔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좀 들고 가시고요. 바이오는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희망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온도를 느끼셨을 거예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일장은 또 어떤 이슈 맞이하게 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캐스터와 돌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이슈왕 이시훈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화이트데이인 거 아셨나요? 제가 사탕 대신에 달콤한 이슈들 가득 가져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죠. 인앱 결제 강제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구글은 결제 시스템을 따로 마련했지만 애플은 아직 마련을 못했다고 하고요. 앱마켓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소식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선 후 열흘 안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할 것인지 또 가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스터 피자 가격 인상, 일괄 2,000원씩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도미노 피자, 피자 알볼로, 피자 마루까지 올해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죠. 인건비와 원재료, 식재료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점점 물가 인상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모주 청약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공구음원의 청약이 시작이 됐었죠. 공구음원은 여성 빅사이즈 전문 쇼핑몰로 공모가 2만 원으로 내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요. 세아 메카닉스는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공모가 4,400원, 내일부터 16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콤한 소식들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더 달콤한 소식들 들고 찾아올게요. 네, 오늘이 화이트데이였죠. 네, 잊고 산 지 참 오래됐는데 우리 시윤 캐스터가 역시 상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새 위원님도 이제 달달한 수익률 저희에게 또 선보여줬던 종목들 추가적으로 AS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좋은정보위원회 넥스트 확인을 해볼게요. 이 종목 사실 두더지 땅굴 잡으러 쫓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져와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맞죠? 뭐 정확하시네요. 네, 그때 왜냐면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이게 어디까지 하락이 될지 모르겠고 한번 같이 잡으러 가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들어간 날부터 3일 연속 양봉이 빠라방 나와가지고 위원님의 맥점이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구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야죠. 혹시 앵커님 이번에 그 대선 개표 방송 보셨어요? 아, 봤죠. 우려를 가릴 수가 없었죠. 트렌드가 뭘까요? 트렌드? 박빙? 아니, 그 말고 누가 이기고 지는 거 말고 네. 기술에서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그건 또 막연하고. 메타버스, VR 다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가상에 탁 때리잖아요. 멋있게. 예. 대표 방송의 트렌드요? 그런 것들이 그쵸. 다 메타버스예요. 넥스트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뭐 AI를 비롯해서 쭉 얘기를 했지만 메타버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의 아마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도 그런 회사인데 일단 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번 투자의 팁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도 그렇고 다 사고 싶죠. 그만한 그 돈이 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명포수는 산탄총 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콕콕 찍어서 나한테 큰 수익을 줘야 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셔서 음봉 7개짜리에 황금 맥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뭐 유튜브 채팅창에는 야 저런 종목을 뭐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거 들고 나오냐 그러셨는데 3일 동안 그때 창이 안 좋아서 25% 올랐어요. 자 지금은 어떠냐? 자 주봉을 봐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추세가 전환되고 있고 조주의 단계. 아까 우리 회의 시간에도 우리 이화선 앵커님께서도 조주의 단계를 아시던데 그걸 거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누르고 있죠. 고점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일 또 한 번 잘하면 3스타에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4만 5천 원대에서 관심을 두시고 5만 5천 원까지 보는 전략은 유효하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부터 좀 더 주목을 해볼게요. 넥스트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부드럽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그려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린쌤의 추가적인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종목 JYP 엔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매수가가 47,000원 라인대에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위원님 이미 달성을 했죠. 54,200원.
오늘 또 고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목표가 위에서 충분히 수익 거두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여기서 더 보실 건지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우리 시장을 이제 급락으로 이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면은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속되고 있고 또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길림성이나 또 심천에서 봉쇄 조치를 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화장품주나 이쪽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 엔터 쪽도 위드 코로나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낙낙이라는 뮤비를 이제 네. 또 뭐 조회수가 이제 오늘 3억 뷰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크게 상승 양봉이 나오지 못하고 고점에서 이제 단기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나온 만큼 지금 자리에서 한 차례 반반 전략으로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반반 전략인데 반은 팔고 수익을 챙기시고 반은 가지고 계시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도모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미국을 찍고 일본의 도쿄돔 트와이스 같은 경우 1회 더 공연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총 3회가 있는데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반반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반 전략으로 JYP 노려볼 수 있도록 저희도 체크를 해볼게요. 이미 뭐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추천 시기에 잘 들어가셨다면은 크게 흔들림 없이 좋은 기회를 잡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어서 최명성 위원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아시아 종묘. 네네. 뭐 오늘 장에서도 좀 견고했던 흐름이 그려졌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710원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최고가 수익률 16.3% 가깝게 챙긴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무시 못할 섹터인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하지만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을 견고히 잡고 있었고요. 추천한 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1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또 이제 한겨울이죠. 그래서 곡물가가 인상되고 이제 식료품 가격도 인상되고 있는데 이제 농산물 관련주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움직이는 특히 이제 뭐 3월, 4월 되면 뭘까요? 농사 관련주죠. 그래서 뭐 비료라든가 씨앗이라든가 관련주인데 이제 아시아 종묘는 이제 씨앗 관련주죠. 씨앗. 그래서 뭐 작물 재배자 대상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씨를 뿌리고 또 물론 이제 곡물 인상 관련주, 식료품 인상 관련주도 되지만 봄의 계절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항상 보면 뭐 남해학이라든가 조비라든가 효성 오인배라든가 비료주가 좀 가거든요. 그게 또 아시아 종묘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바닥은 한 2, 3주 안전하게 잡으면서 제가 추천하자마자 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16% 정도 상승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오늘 양봉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직 뭐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는 한 6,500원, 7,000원, 그 이상 7,5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 테마가 계속 살아있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목표가를 찍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되고 매도를 못 하신 분은 다시 들고 가시면서 6,500원, 7,000원, 7,500원까지 보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수익은 꼭 챙기는 관점으로 아시아 종묘 추가적인 흐름 저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종목이 앞으로 또 수익 챙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위원님. 네. 오늘도 황금 맥점에 기가 막히게 들어간 종목을 챙겨와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점이죠. 저점.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 좀 생소한 종목일 텐데 DY입니다. DY? 예.
예, 동사는 이제 자회사를 좀 좋은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어요. DY 파워라든가 또 DY 오토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파워는 이제 뭐 굴삭기 같은 거, 유압 펌프 그런 회사고, 또 DY 오토는 뭐냐면은 예, 바로 자율주행에 쓰이는 그런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센서 클리닝이 뭐냐면 자율주행은 이제 카메라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 흙이나 먼지 오염되면 이게 또 방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클리어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DI 오토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현대차하고요 같이 공동 개발해요. 독점해서 다른 회사 없이. 그러면서 레벨 4에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미국의 리비안이라는 그 전기차 있잖아요. 이제 전기차. 그것도 결국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 실적이 좋을 거예요. 대수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독점 공급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이 대략 1조 원, 영업이익도 한 660억 정도 전망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목요일 아침 방송에 들고 나가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DI하고 DI 파워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상한가에 54% 오르고 꾸준한 상승이 이루다가 지금은 이제 이평선 밀집에서 뭔가 좀 태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 맥점이 이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유수엽 밑꼬리 패턴 만들어서 20조선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어요. 오실레이트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매수권이라 볼 수가 있겠죠. 또 주봉을 보셔도 이번 달은 양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면 시초가에서 7,600원 정도 낮게 매수하실수록 훨씬 더 계좌 수익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초가 7,6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DY였어요. 한때 시세가 좀 있어서 기억이 좀 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 좀 눈여겨볼 만한데 저점에서 잡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셨고 목표가 9,000원으로 DY 저장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린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린쌤은 과연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즘 트렌드에 가장 알맞는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을 것 같은데 아이린 위원님, 네. 오늘 챙겨와 주신 종목 공개해 주세요.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또 저점에서 하는 건데 그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오히려 차분하게 앞서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보안주입니다. 보안주에서 드림 시큐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한번 공략을 해서 상한가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윤 대통령께서 이제 사이버 안전망 구축 공략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우리가 보안주를 한번 지켜보자. 그 중에서 드림 시큐리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암호 보안 솔루션을 이제 만들었고요. 또 17년에 이제 양자 암호 기술을 활용해서 암호 기술 연구센터를 또 개소를 했습니다. 15년부터 이제 현대차하고 차량용 인증 체제 구축 사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몇 차례 이제 또 부각받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냐? 오늘장 나 갈 거야 하고 이제 오늘 같이 힘든 장에 3.8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저점이 3,800원입니다. 그래서 3,800원에서 한 4,200원 사이에서 뭐 분할 매수가 아주 좋은데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 시초가에서 4,200원 매수 가능하시고 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800원 좀 넉넉하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1차적으로 4,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 우리 린쌤이 보안주 공략을 참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4,700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나 갈 거야 말리지 마라고 외치는 종목들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바닥 외길, 바닥 맛집, 바닥 전문 우리 최명석 위원님. 위원님, 네. 말리지 마, 나 갈 거야라고 외치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같이 말리지 마. 저도 이제 말리지 마.
종목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트렌드가 건설주죠. 그러니까 원전주하고 건설주인데 요즘 현재 신정보 딱 트렌드가 맞죠. 이면 250만 원 건설 또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1년, 2년 차는 SOC 간설 이제 사회 SOC 간접 자본. 간접 자본에서 네. 많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원을 많이 건설하죠.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이름은 이제 범양건영이 되겠습니다. 범양건영. 예, 범양건영은 이제 건설주인데요. 동사는 이제 토목, 건축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류창고 임대업 및 조립주택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조립주택이 많이 좀 팔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목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도로 확장 공사와 택지 조성, 또 화력발전소, 토건 터널 등 다양한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건축 시장과 민간 건축,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자가 재건축도 많이 풀어주겠다, 또 민간 건축을 많이 활성화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는 트렌드죠. 트렌드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좀 상당히 양호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바닥을 잘 잡는데 자, 주봉으로 보시면요. 정확히 이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온 여기가 가장 바닥인데 4,000원대 있는 주식이 전에 급등을 한 7개월 전에 급등해서 13,000원 무려 300% 가까이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은 자, 오늘도 보면은 이제 양봉이 시장이 안 좋은데 양봉이 3일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의도 주시장 나올 때는 하루 종일 종목을 쳐다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9시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쳐다보고 왔는데 가장 핫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모습도 이쁘죠. 일봉 차트인데요. 그래서 내일 아침 매수가는 4,200원 정도 하시고 자 1차 목표가 5,000원, 2차 목표가 6,000원, 3차는 한 7,000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3,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회사 좋고 실적 좋고 현재 트렌드에 딱 맞으니까 현 정부 시스템과 딱 맞으니까 좀 여유 있게 뭐 한두 달 들고 가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에서 건설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범양, 건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세 종목 한 번에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월요일은 워낙에 우리 여의도 주식왕 원년 멤버 새 위원님께서 나와주시는 날이어서 우리 새 위원님 보고 지금 코요태 그룹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명석 위원님이 백가 역할로 네, 거의 지금 인물이 얘기가 가장 나오고 화려한 있어요. 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월요 팀이 예. 실력도 화려하지만 인물도 예. 가장 화려하고 거기에 제가 우유빛깔이 아닌가. 우리 혹시 최명석 위원님 코요태 아세요?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집에 가시는 길에 네. 무방 끝나고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코요태 이야기가 잘할 것 나왔습니다. 같아요. 예. 오늘은 우리 명성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쵸? 셀트리온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고 네. 결국에는 또 혐의를 씻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기대주 3선까지 공개가 된다고요? 예, 제가 별명이 경주 최부자입니다. 상당히 좀 인정이 많고 막 퍼주죠. 제가 오늘 두 가지 선물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기분 좋게 셀트리온 3인방이 바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인방 못지않게 움직이는 테마가 있는데 테마에서 움직이는 세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냅니다. 빨리. 30분 안에 제가 세 종목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즘 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 하면서 느낀 게 매매를 잘해야 돼요. 매매를. 그래서 제가 직접 옆에서 교육시키는 실전투자반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0분 안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해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원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스크롤 내려보니까 우리 최명석 위원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장 반드시 파이팅해서요. 또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